안녕하세요. 유미영 교수입니다. 제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에서는 수식의 작성과 함수 알아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수업 예제 먼저 다운받아 주시고요. 우리 항상 보셨던 이러닝 시스템의 학습 정보, 자료 공유에서 5주차 예제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주차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수식이나 함수의 사용 시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수식이나 함수 사용 시 사용되는 셀 참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함수 사용법 보실 거고요. 필수 함수에 대한 함수 사용하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과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과제는 함수 사용하기 실습입니다. 실습을 하시면서 시트에서 if 함수 예제 시트를 수식을 넣어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주차 과제 다시 학번 이름점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5주차 과제를 제출해야 5주차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럼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의 첫 번째 기본 함수 사용하기의 수식 사용하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사용하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수나 수식에서 사용하실 때도 엑셀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사용한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곱셈은 우리 숫자 8 위에 별표, 그리고 나눗셈은 슬래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크다를 사용할 때는 자, 이러한 부등호 방향을 잘 보시고요. 작다, 같다. 크거나 같다는 크다 그리고 같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쓰시면 안 됩니다. 크거나 같다. 자, 또는 이상을 얘기하고요. 작거나 같다, 이하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다,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교 연산자에서 같지 않다는 자, 이렇게 작다와 크다를 동시에 써서 자, 이렇게 보이시는 모양처럼 같지 않다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 연산자입니다. 연결 연산자에는 우리 숫자 7 위에 있는 AND 기호를 사용하셔서 연결 연산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0이라는 숫자에 점이라는 글자를 연결해 주시려면 이렇게 가운데에 AND 연산자 자, 사용해서 100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수식에서는 엑셀, AND 연산자 활용 이렇게 써주시면 엑셀 활용 글자를 연결해주는 자, 그런 모양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 참조의 유형입니다. 먼저 셀 참조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자, 함수 사용하기에서 자, 다시 한번 자, 셀 참조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참조의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 수식이나 함수를 사용할 때 자, 셀을 참조하는 유형, 자, 주소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상대 참조 또는 상대 주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소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자, 상대 참조는 모양이 A1 자,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주소를 보실 때 쓰시는 이름 상자에 있는 모양을 자,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참조는 절대 참조, 절대 주소 같은 말로 사용을 하게 되며 열과 행 앞에 달러 기호를 붙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한다.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셀을 표현할 때 자, 이렇게 열명 앞에 달러, 행명 앞에 달러를 써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 참조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참조입니다. 혼합참조 또는 혼합주소 같은 말로 사용하고요. 열 또는 행번호 중 한쪽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기호가 붙은 부분만 셀 주소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달러 A1 자, 얘는 열 고정이 되실 거고요. A$1 행 고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참조 유형 3가지 보셨는데 F4키를 이용해서 참조의 유형을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예를 들어 A1이라는 주소를 입력하고 커서를 뒤에다 두고 F4키를 누를 때마다 참조의 유형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F4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식으로 참조의 유형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5주차 예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5주차 예제의 첫 번째 급여지급 명세 자, 시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 명세 시트 보시면 성명부터 직급, 부서, 기본급, 수당, 보너스, 공제액, 지급 합계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 수식을 사용해서 수당과 보너스, 공제액, 지급 합계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급여지급 명세에서 그 수당은 기본급에 현재 있는 120만 원에 아래쪽에 보시면 수당은 3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너스는 계산하실 때 기본급의 200% 계산해서 자, 식을 결과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공제액은 기본급의 5%에 해당되는 공제액을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급합계는 수당과 보너스 공제액이 모두 구해졌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지급합계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급이 있는 셀 플러스 수당 플러스 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공제액 해서 지급합계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은 자, 는 먼저 써줘서 자, 수당 구한다 라고 엑셀한테 먼저 인지하게 해주시고요. 자, 수당은 기본급이 있는 셀 24입니다. 곱하기 자, 숫자 8 위에 곱하기 자, 수당이 있는 30% 자, 30%를 그대로 써 주어도 되지만 자, 우리가 여기 수당이 있는 30%를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써 주시면 자, 기본급 곱하기 수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 주시면 기본급 120만 원의 30%인 자, 36만 원의 수당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수당의 결과값은 워크시트의 셀에 나타나고요. 식은 어디에? 수식 입력줄에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당이 구해졌는데 자, 지금 수당은 자, 위에 구해주신 F4열에 구해주신 수당과 같은 방법으로 수당을 모두 구하기 때문에 자, 얘는 먼저 식을 복사해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복사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복사했더니 자, 뭔가 이상하죠. 아래쪽에 보시면 자, 수당이 잘못 구해진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요 두 번째 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셀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수당은 기본급이 있는 25 92만 원을 잘 곱했고요. 곱하기 C13 어디를 곱했나요? 자, 지금 보시면 보너스를 곱해버렸죠. 자, 우리 수당은 항상 기본급 곱하기 수당을 해서 수당이 있는 같은 자리를 C12열을 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행을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행 방향으로 채웠을 때 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식으로 수당이 잘못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그 식을 좀 고쳐 주셔야 되겠는데요. 고쳐줄 식은 자,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36만 원. 자, 첫 번째 있는 식을 고쳐 주시면 되겠죠? 자, C열의 12번째 셀에 커서를 뒤에다 놓으시고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자, 절대 그 번지로 자, 또는 절대 주소. 네, 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참조, 절대 번지, 절대 주소. 같은 말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주소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뒤에다 놓고 F4키를 누르면 자, 10명 앞에 행명 앞에 달러 표시가 붙어서 C12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 쳐서 자, 36만 원을 다시 구하신 후에 채우기 핸들을 내려서 사용하시면 올바른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셀 더블 클릭해 보시면 25 자, 기본급 곱하기 수당 잘 되었고요. 자, 세 번째도 26 곱하기 C12. 그래서 C12는 지금 절대 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내렸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셀 주소를 고수하기 때문에 수당을 잘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기본급이 있는 셀 곱하기 보너스가 있는 200% 클릭해 주시고요. 자, 보너스도 항상 같은 셀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F4키 눌러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 참조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식을 구하고 나서 이 식을
행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내리시면 자, 이 C13을 제외하고 앞쪽에 있는 그 기본급이 행에 하나씩 증가돼서 네, 기본급을 달리 곱해줘서 보너스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 다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240만원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값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을 채워주시면 값이 나오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공제액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액은 기본급 클릭 곱하기 공제액이 있는 5%. 자, C14 셀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나요? 자, 우리 식을 채우기 핸들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C14도 F4키 눌러서 절대 번지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6만원을 다시 채우기 핸들로 자, 이렇게 채워 주시면 자, 식이 채워져서 결론적으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합계는 자, 이제 기본급, 수당, 보너스, 공제액이 모두 구해졌기 때문에 기본급이 있는 셀 플러스 수당 플러스 보너스 마이너스 공제. 자,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쳐서 자, 지급합계 390만원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대로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셔서 지급합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급여 지급 명세서 수식을 사용해서 완성해 보셨고요. 자, 우리 셀 참조 유형의 절대 참조 자,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우리 이제 기본함수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함수 이제 사용해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엑셀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은 계산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 그 계산 기능에서는 함수를 꼭 사용하셔서 계산을 엑셀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함수는 지금 보시면 우리 수식 탭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이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자동합계부터 최근 사용 항목, 재무, 논리,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수학 삼각, 함수 더보기 이런 것들이 모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함수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기본함수라는 것은 자, 맨 앞쪽에 있는 자동합계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이는 이런 함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계, 평균, 숫자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를 자,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기본함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함수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함수의 이름만 틀릴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본함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max,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min. 자,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자,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약간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입력된 셀의 개수. 자, 즉 숫자의 개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 함수, 입력된 셀의 개수라는 것은 문자든 숫자든 입력된 것을 다 센다. 셀의 개수를 센다는 거죠. 그러면 카운타 또는 카운트 A 함수 어떤 방법으로 읽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는 카운트 블랭크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함수들은 기본 함수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밑에 보시면 등호, 함수 이름 쓰시고 가로 열고 인수 1, 인수 2, 점점점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함수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요. 이름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고 합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자,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해보겠다 라는 것이고요. 자, 함수를 사용해 봅니다. 는 하고 자, 먼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함수의 이름은 대문자로 쓰던 소문자로 쓰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는 하고 함수의 이름을 쓰면 관련된 함수가 이 이름과 관련된 함수를 쭉 보여주게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자,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는 sum 가로 열고 자, sum number 1, number 2,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자, 저는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함수를 쓸 수 있는 함수 가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함수 가이드를 읽는 방법을 조금 알아두시면 언제든 함수를 사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함수 가이드에서는 sum 함수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넘버 1 숫자를 컴마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나열해서 이 안에다 쓰고 가로를 닫으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sum 국어 숫자를 90이라고 써도 되지만 90이 있는 셀을 클릭해도 되죠. 컴마 80, 컴마 50. 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다 넣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sum 함수가 각각 주소에 있는 값들을 합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엔터를 쳤을 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다시 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자 점수가 3개예요. 하나씩 찍어서 컴마로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자 점수가 더 많이 있다면 점수가 10개라면 국어, 영어, 수학 등등의 과목들이 10개라면 얘를 10번 찍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도 압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썸함수 여기 뒤에 다 지워볼게요. 자, 가로 열고까지 남겨두고 자, 썸을 할 그 숫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국어부터 쭉 드래그해서 수학까지.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I23 콜론 K23 이라는 것은 I23부터 K23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로는 내가 닫아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자, 220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육엔드를 사용해서 다른 과목 그 이름의 점수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체육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순신의 점수 더블 클릭해 보시면 sum 해서 함수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행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 구해 볼게요. 자, 평균은 average죠. AV라고만 써도 average 함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해서 자, 똑같죠. 숫자를 평균을 구할 숫자를 넣어라 라는 내용인데 숫자 또는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합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평균이 들어갈 범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가로 닫으면 자, 계산은 엑셀이 73.3333으로 평균을 구해주게 되고요. 체육엔들로 내려서 바로 다음 평균들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 구해봅니다. 최대값은 자, max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MA 이렇게 쓰면 나오죠. MAX. 자, 나는 지금 보시면 MA 쓰고 나 여기 더블 클릭하지 않고 X 쓰면 안 되느냐. 자, X 쓰고요. 내가 가로 열어도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 나오는 함수를 더블 클릭 또는 더블 클릭이나 키보드로 하시려면 탭 키를 누르셔야 돼요. 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최대값을 구할 범위는 국어의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범위가 되셔야 되겠죠. 국어의 최대값 구해보시면 90점 나왔고요. 자, 최대값은 국어의 최대값, 영어의 최대값, 수학의 최대값이므로 체육엔드를 우측으로 끌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min 하고 더블 클릭. 자, 최소값이 구해질 범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최소값을 체육엔들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원수 구해봅시다. 자, 인원수는 지금 이름을 가지고 구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개수를 세는 함수는 count, counter. 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count는 뭐만 센다? 숫자의 개수만 센다. 그래서 이름을 세려면 counter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등호 counter. 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돼 있는데 카운터는 value 1, value 2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이 개수를 카운터가 세게 되는 거죠. 가로 닫고 엔터. 자, 3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인원,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자, 모든 것이
전부 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블랭크 응시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카운트 중간고사의 카운트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써봅니다. 카운트. 자, 함수 쓰고 가로 열고 값들이 있는 곳을 범위를 이렇게 쭉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시면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센다고 했어요. 이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는 몇 개다? 90, 0, 99. 3개가 되겠죠? 그래서 3 보실 수 있고 자, 요 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에 숫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기말고사는 4개 맞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카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카운터 함수 쓰고 가로 열고 자, 값들이 있는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이 범위에서 카운터 숫자든 문자든 다 세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은 4, 4개가 나오게 된다. 자,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은 5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숫자든 문자든 다 셌으니까. 자, 카운트 블랭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더블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이 함수의 가이드에 레인지라고 나와요. 레인지는 범위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읽는 방법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레인지는 범위,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비어있는 셀을 셀 범위를 넣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범위 여기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은 이율곡의 중간고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블랭크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시 기말고사에 대해서 블랭크는 없죠. 비어있는 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응시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응시율은 중간고사를 본 사람, 점수가 나와 있는 사람이죠. 자, 그것들은 카운트로 자, 개수를 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 인원수로 나누어서 응시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카운트. 자, 카운트로 점수가 나와 있는 개수를 세고 나누기 슬래시죠. 카운트 A로 전체 인원수 이름을 센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카운트 슬래시 카운터로 응시율을 구할 수 있다. 자, 하시면 응시율은 0.6 나올 거예요. 자, 저는 이 0.6으로 나온 것을 위쪽에 홈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의 식을 서식을 100분율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60%라고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의 형식이 100분율이기 때문에 60%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기말고사의 응시율은 이렇게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자, 채우기 하면 100%. 100%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기말고사의 응시 여기 미응시도 있는데 100%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226부터 230 기말고사의 범위를 잘 셌어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의 개수를 세겠죠? 카운터는 어떻습니까? 자, 카운터가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면서 지금 보시면 열이 변한 걸 아실 수 있죠? 자, 이 카운트는 어떻게 돼야 된다? 카운터의 범위는 항상 이름을 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원래식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식은 자, 그러면 카운트에 있는 중간고사는 자, 우리 채우기 핸들을 우측으로 이렇게 끌어서 기말고사로 이동해도 되지만 카운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전체의 이름은 항상 여기를 자,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범위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체 범위를 딱 잡고 F4키를 누르면 전체 절대 참조로 변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 다시 한번 식 채우기를 우측으로 끌어주시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시율까지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함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함수 지나서 첫 번째 나오는 함수는 랭크 함수입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랭킹 몇 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랭크 함수는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 사용할 함수는 랭크 함수. 자, 우리 랭크 함수는 랭크.eq라는 함수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그 랭크.eq 함수의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인데 얘는 자, number, ref, order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순위를 구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데이터를 보시면 사원 번호부터 부서, 이름, 말하기 읽기 점수고요. 합계가 클릭해 보시면 수식 임명줄에 썸 함수로 말하기와 읽기를 합해서 합계가 구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합계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여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순위가 1등이 되게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한 순위. 가장 높은 숫자가 1위가 된다라는 것은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는 구해볼게요. rank.eq입니다. rank.eq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rank.eq 함수로 순위를 구하는데 number, 자, 함수를 사용하는 가이드가 나오죠. number라는 것은 순위를 구할 첫 번째 숫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합계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순위를 구할 첫 번째 숫자는 얘가 되겠죠. 자, 200점이 순위가 몇이냐부터 나머지 순위를 다 구하실 건데 자, 컴마 넘어갑니다. REF는 레퍼런스, 참조할 범위입니다. 순위를 구할 때 참조할 범위는 자, 합계의 순위를 구하는 것은 전체 중에 몇이냐 이걸 구할 거기 때문에 참조할 범위는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자, 순위를 구할 때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느냐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느냐. 자, 합계가 가장 큰 숫자가 1등이 되게 구하는 것은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다라고 해서 0을 적어주시던지 또는 이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0이 들어갑니다. 하고 가로 닫아주시면 자, 첫 번째 합계가 전체와 비교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는 식이 완성이 되셨고요. 엔터 치셔서 자, 순위가 1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지금 구하는 방법은 자, 140점도 rank.eq로 154점도 rank.eq로 같은 함수로 순위를 구할 거고요. 방식도 같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식을 복사해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체육엔들 내리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순위는 잘 구해진 것 같은데 마지막이 1이다? 얘도 1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요거 두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어디가? 자, 순위를 구할 두 번째 숫자 G13 맞죠? 자, 그런데 순위를 참조할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엔들을 아래쪽으로 내렸더니 한 칸 이렇게 내려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순위를 비교할 때 참조할 범위는 항상 전체 범위가 되어야 되지 얘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얘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 이 비교할 범위를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고칠 때는 첫 번째 식을 고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할 범위가 G12부터 G19인데 여기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자, 이 비교할 범위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엔터를 다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엔들을 사용해서 자, 순위를 올바로 구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순위를 구하는 방법 보셨고요. 자, 우리 랭크 함수는 영업 실적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실적 현황 구하여라. 자, 여기 이제 이름, 부서명 각각의 그 판매에 대한 뭐 수량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판매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 순위. 판매 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높은 금액이 1위가 되게 구하여라. rank.eq 함수로 또 써주시면 되겠죠. rank. 자, 대소문자 관계없다고 말씀드렸고요. rank 쓰면 rank.e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순위를 구할 첫 번째 넘버인데요. 자, 요 넘버가 판매 금액입니다. 요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위나 아래 가까운 곳을 찍어서 방향키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준다든지 조정해 주시면 H8 자, 판매 금액의 첫 번째 셀 하실 수 있고요. 컴마. 자, 이 비교할 범위는 판매 금액 전체에서 몇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엔들이 아니라 범위를 지정하실 때 전체를 지정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전체를 하셔도 되고 자, 여기 내가 수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를 드래그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거꾸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H8부터 H19 범위 잘 들어갔고요. 자, 이 범위는 비교할 범위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F4키를 눌러주시면 예, 범위를 지정했을 때 바로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드는 것이 좀 더 수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컴마. 자, 내림차순이죠. 가장 큰 판매 금액이 1위가 되게 내림차순으로 구하겠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실적 순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서 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순위까지 구해서 자, 우리 랭크.eq 함수로 예, 실적 현황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 수업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